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2% 이상 상승하면서 2250선까지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68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는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나스미디어라는 회사입니다. 나스미디어 동사는 이제 모바일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는 지난 19년 4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액 316억 원, 전년 대비 12.7% 성장, 전 분기, 지난 3분기 대비해서도 17.7% 높은 매출액 증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 역시 85억 원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주요 원인은 바로 이 IPTV의 광고 회복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4분기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올해는 모든 사업부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나온 보고서를 따르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1,501억 원, 전년 대비 12.7% 증가, 영업이익은 362억으로 21.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액 2배의 영업이익 증가율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관점이고요. 사업부 중에서도 DA 사업부는 유튜브 성장, 그리고 중국 취급고 확대에 따라 수혜가 예상이 되고, SA는 대형 광고주의 낮은 수수료를 상쇄하기 위해서 중대형 광고사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확장에 따른 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플랫폼은 넥슨이나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등 이런 게임 광고주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또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최근 박스권 흐름을 좀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이 좀 감지가 됐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45,000원, 손절라인 3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의 최낙철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3일에 주셨던 뉴바이오로직스, 네, 벌써 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낙철 이사의 최근 추천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3일에 주셨던 파이오링크 2.16%,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8.84%, 녹십자 웰빙은 3.98%, 제노레이는 1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윈스는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윈스 12% 이상의 수익률, 4위에도 액트로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3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고요. 그리고 2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8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3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되는데 조금 있다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33.5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청호 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3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7위에는 차동환 차장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32.4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됐고요. 6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한미반도체 32.7%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덕산네오록스 올라와 있습니다. 3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됐고 4위에도 역시나 최낙철 이사의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33.5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탑 8 중에서 3가지 종목을 모두 자리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윤여미 팀장의 슈프리마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4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7% 이상 가져갑니다. 1위에는 새로운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백은한 팀장의 우리들 휴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한 달이 됐는데 수익률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정민 소장님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께서 유바이오로직스를 1월 13일 딱 일주일 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일전에 모멘텀도 좀 많고 뭐 캐파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계속 추세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한 번 더 크게 그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일전에 있던 고점적인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요. 그 돌파를 한 다음에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캐파나 그런 부분들을 늘려가고 또한 그 유니세프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늘려간다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체시스나 뭐 고려제약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정 테마적인 흐름에 따라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테마가 사라지면 소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조정폭을 세게 받고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폐렴과 관련된 임상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슈팅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임상적인 부분들 또한 매출적인 부분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크기 때문에 단순 폐렴 이슈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도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본다면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의 추세 흐름을 봤을 때도 점차 그 하락폭을 막고요. 막은 상태에서 다시 추세를 전환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밑에 아래에 7,600원부터 6,300원까지 엄청나게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다시 물량을 받아가면서 체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부근에서 한번 다시 지지 구간을 해서 모아가는 흐름을 가져가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실적적인 부분들 또한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아래쪽으로 지지 구간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위에는 저항 구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 흐름을 크게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한 해 한번 지켜보시면서 가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이사님의 3가지 종목이 탑 8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11월 18일에 주셨던 덕산 네오록스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28,000원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우선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는 힘이 강하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아직까지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덕산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인데 지금 OLED 업종도 사업을 넓히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 반도체 사업에서도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고 지금 LCD에서도 OLED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는 종이 있기 때문에 이 덕산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2019년 4분기 실적도 더욱더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예상치가 증권사 리포트도 나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2020년 1분기 실적 예상치도 이 4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는 소부장 펀드나 소부장 기업을 살리고 있는 측면에서 이 수혜를 계속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과 그리고 이슈, 추세 모든 것이 삼박자가 맞는 회사이다 보니까 결국은 동사 같은 경우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전 고점이었던 31,300원이 고점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서 32,5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더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는 225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까지는 2265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689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조민 소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장은 제가 보기에 전강 후약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설이죠. 예, 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투자자분들의 그 현금 확보, 그러니까 뭐 설날 때 뭐 선물을 사드리거나 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돈을 써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슈팅이 세게 나왔을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좀 매도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와서 차익 실현하는 주다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서 이제 하락을 했던 분들은 계속 가져가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보합권으로 갔을 때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주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금일자 시장을 봤을 때는 전강 후약을 좀 예측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50선의 부근에서 재차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좀 한 텀은 이 시점에서 좀 쉬어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220선까지는 조금 한 번 더 조정폭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끝났을 때 2월 달에 재차 슈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월은 대대적으로 장이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일전에 그러한 연속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2월에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재차 또 하락을 했다가 그 부분에서 2220선에서 계속 지지 구간을 가져가다가 3월 달에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코스피는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구간이 현 구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재차 이제 상승을 해서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700선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역시 설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테마주, 그러니까 올해 아마 정치 테마주가 4월 전까지는 굉장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거든요. 코스닥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700선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이제 재차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상승폭을 막혔을 때는 대대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다시 다 600선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안랩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안랩이 오늘자 굉장히 좀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심각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차 세게 빠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3월이나 2월 달에 이슈를 굉장히 흐름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금일장은 무조건 하락이다라고 이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총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안에서 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고요. 지역 그 활동을 굉장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알랩과 관련된 사태, 그러니까 안철수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로 하락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시적으로 그 정치 테마주는 앞으로도 4월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뭐 대량으로 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구간을 책정을 하면서 분할적인 매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총선을 넘어서 매도를 한다는 전략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2주 전, 1주 전, 총선 2주 전, 1주 전에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때 챙겨가는 게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설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강후약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설 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번 주는 좀 시장의 흐름이 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테마주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어저께 주말 사이에 이제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이제 별세하셨기 때문에 이 롯데그룹 관련해가지고 주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안철수 정치위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결국은 이 부분은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총선 같은 경우는 아직 계속 4월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위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이낙연 전 총리 테마주가 아무래도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르고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새로운 이낙연 정치 테마주 연결된 부분이 결국 주가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폐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주 위주 같은 경우는 목표가와 손절가 꼭 정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기간의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설 전까지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50선에 완전히 안착됐고 코스닥 시장도 688선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단 오늘도 여러 가지 좀 뉴스들, 이슈들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정치 테마주가 조금씩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안철수 전 의원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한 폐렴 환자가 하루 만에 17명이 늘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테마주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1% 가깝게 상승합니다. 61,900원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0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6% 상승세 나오면서 43만 9천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섰고요. LG화학이 오늘 3% 가깝게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4만 2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33만 원대에서 34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서 8위권 그리고 셀트리온이 9위권 자리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전혀 계획이 된 게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3% 급락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 17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오늘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140만 원대 출발하고 있네요.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0.58% 상승하면서 2263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 만에 12포인트 올려내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69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펄어비스 제외하고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 셀트른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55,200원대까지 올라왔고 HLB는 0.56%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8천원대. 그리고 CJENM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지난주부터 계속 빠집니다.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19만 3,400원대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깨졌던 8만 5천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도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55,800원대. 메디톡스도 좀 빠집니다. 1% 가깝게 하락하는데 지난주에 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차익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8위권 진입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네요. 21,750원대까지 진입됐고요. SK머트리얼즈도 1% 가깝게 상승입니다.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브리에인이 이제 10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1% 넘게 빠집니다. 10만 6,9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휘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이자 제가 그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LB세미코입니다. 이 LB세미코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영위 기업으로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그 관련된 부분들을 통한 테스트 기업이다. 이제 테스트를 사업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방탄소년단 이슈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그 1월부터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뭐 방탄소년단 이슈를 통해서 부각을 받다가 다시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았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이슈가 끝나면서 다시 방탄으로 이슈를 통해 크게 이제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점차 이제 좀 조정폭을 크게 가져갔고요. 조정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작년에 11월까지 이제 다시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 듯 했지만은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재차 다 그 하락폭을 막았고요. 이후에는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가져가면서 현 주가에 안착을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 구간 위에 그 저항 구간의 부분에서 또한 이제 아래엔 지지 구간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교차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폭을 해서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세 흐름을 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LB세미콘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보시면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게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투자 확대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일전에 그 LG와의 디스플레이 연계점 과 이제 루셈을 동사에 넘기면서 삼성전자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비중이 올라가면서 매출적인 기여를 굉장히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삼성과의 지금 현재 삼성전자 흐름도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같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의 주가에 지금 현재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 흐름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영업이익 증가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전에 LB세미콘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절대 무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방탄소년단 컴백으로 인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2월 21일 이제 컴백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제 상승폭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도 뭐 방탄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월에 그 데뷔하기 전, 그러니까 데뷔가 아니죠. 컴백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세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똑같은 이제 비슷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키이스트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키이스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방탄과 관련된 현 시점에서는 LB세미콘을 좀 더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관련된 또 다른 종목들은 DPC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컴백 전에는 무조건 매도 처리를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좀 재밌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 전환을 보여주면서 아래 두터운 매물대가 두터운 매물대와 이평선이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현 구간에서 크게 돌파를 했을 경우에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시점을 잡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장기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크게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이슈가 끝나면 일시적인 조정폭을 좀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조정폭을 통해서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반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지켜보시면서 좀 널널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말고 좀 더 길게 가져가시겠다 하더라도 이 LB세미코는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테마 관련된 이슈는 한번 크게 상승했다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2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SK 디스커버리입니다. 이 SK 디스커버리는 SK 케미칼이 그 그린 케미칼 사업, 그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을 인적 분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사업만 좀 영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SK 케미칼과 또한 이제 SK 가스 그리고 SK 건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그 부분들을 같이 묶여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종목들마다 한 섹터가 올라갈 경우, 한 종목마다 올라갈 경우에도 이 SK 디스커버리는 투자 사업만을 좀 영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차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충분히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2018년 1월에 64,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요. 2년 동안 대대적으로 조정을 세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이 난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을 통해 굉장히 저점까지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한 반의 반토막이 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2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재차 이제 추세 흐름이 변경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막았고요. 일전에 그 11월 말에 세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조정폭을 받고 다시 이제 추세를 유지해 가면서 좀 모아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에 이제 단기간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차익 시간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때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SK 케미칼 치매 치료 패치 및 그 패치가 미 FDA 시판 허가 획득을 통해서 SK 케미칼 지분을 보유한 이 동사, 그러니까 SK 디스커버리가 같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상한가를 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SK 케미칼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들도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관련된 사업들을 나중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그 대대적으로 일전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SK 케미칼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이 SK 디스커버리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SK 케미칼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 부분들은 SK 케미칼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SK 디스커버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케미칼의 수소 전기차의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친환경 내장재를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 수소차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SK 케미칼이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다. 그로 인해 SK 디스커버리도 같이 이슈를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 디스커버리는 또한 수소차에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2년간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조정폭을 세게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조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락폭을 막고요. 일전에 하락폭을 막은 다음에 재차 추세 흐름을 유지를 해 나간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조정이 좀 끝나지 않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력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지금 현재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 매력도를 높게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2년간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위에 투자자들이 상승했을 때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사업성을 통해서 SK케미칼 그리고 SK가스 그리고 건설 관련된 그 사업성을 통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3,6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이사의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동사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빅사이언스 시설물을 제어 및 필요한 제어 시스템 및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에픽스 기반의 초정밀 제어 및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면서 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0년에 상장 다변화를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빅사이언스 특수정밀 제어 분야로 주력 업종을 확장하였습니다. 빅사이언스 시설물을 제어에 이용되는 에픽스는 초정밀 특수 제어 및 시스템 설계 기술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가속기 제어 시스템 및 관련 장비, 핵 융합 발전로 제어 시스템, 머신러닝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지역형 벤처기업으로 다변화했습니다. 2019년 3분기 누적 기준 사업 매출액은 비중은 가속기가 5.55%, 핵 융합이 11.20%, 기타가 1.91%, ADM 코리아가 81.34%로 매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간의 초정밀 제어 수주 성과로 큰 도약 전망 측면입니다. 동사는 본업인 대형 가속기와 핵융합 실험 장비의 구축 사업으로 기초 실험 과학 분야 중 가장 기술 지역적이고 다른 분야로 기술 파급력이 큽니다. 또한 국내 환경과 연구개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달성한 수주 성과는 국내 빅사이언스의 시설물 초정밀 제어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가속기 및 핵융합 발전로 제어 시스템을 관련하여 포항가속기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자원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사업 다각화 측면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인공지능으로서 사업 다각화 머신러닝 솔루션은 에픽스의 기반 제어 시스템은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머신러닝 관련 사업은 미래의 핵심 사업입니다. 모비스는 핵심 융합 및 가속기 등 거대 설비의 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시스템의 제어 능력과 빅데이터 저장 관리, 정보 추출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직관과 추론 능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을 분야로 집중하고 있고 현재 모비스는 MOI로 바이오, 금융 부분에 개발 및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바이오 부분은 유전자 가위 및 신약 후보 물질 탐색 등 적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의 플랫폼과 금융 부분에 자산 배분 시스템 관련 채권 이자율 시스템 및 환율 예측 시스템입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머신러닝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 확장과 큰 가능성을 가진 성장 동력으로 판단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2,440원, 손절가는 2,1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JT입니다. 동사는 1998년에 설립되어서 반도체 검사 장비와 관련 사업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은 버니소터와 테스터 핸들러이며 버니소터는 패키지에 열을 가한 후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는 장비로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테스트 핸들러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마친 칩 검사 장비에서 이송,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양품과 불량품을 가려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진출했던 반도체용 특수가스 사업은 손익이 악화되면서 2019년에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 유일 테스트 핸들러서 양산 승인 업체로 경쟁력 부각 측면입니다. 주요 고객사의 비메모리 투자가 확대되면서 비메모리용 검사 장비 테슬라 핸들러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로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거치는 만큼 조립 및 검사 영역이 후공정이 중요합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검사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로서 주요 고객사로부터 양산 승인을 받은 후 납품했던 이력이 있으며 꾸준한 선행 기술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적 진입 장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메모리 투자가 늘어나면서 후공정 영역이 부각될수록 JT의 수혜가 클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면서 따라
핸들러 검사장비 매출액은 2018년도에는 336억 원에서 2019년에는 428억, 2020년에는 626억 원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실적 매출액이 626억 원과 영업이익이 99억 전망 측면입니다. 2020년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9억으로 전년 대비 45.7% 증가와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력 고객사 및 지난해 신규 고객사가 추가되는 등 비메모리형 테스트 핸들러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익이 부담 주었던 특수가스 사업부도 매각한 만큼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 강화가 뚜렷해질 만큼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5,800원이라는 강한 저항선을 강한 저항선이었지만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00원 선을 지지선을 보고 올해 실적으로 인한 외형 성장 및 시장 성장이 더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5,8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일단 써니전자 있는데요. 안랩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전 의원이 주말에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급락이 예상되긴 했는데 일단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두 자릿수 하락세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지 않습니다. 그냥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그 좋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4,500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출마를 하겠다면 다시 재차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좀 포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떨어지는데 누가 재미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진 않고요. 좀 주봉으로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하고 떨어지고 크게 상승하고 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좀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써니전자에 대해서 안철수다. 그러니까 이 상승을 했을 때 안철수다. 여기에도 안철수다. 이때는 안희정이다. 그리고 다시 안철수다. 그러니까 두 안씨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안철수를 통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에서는 또 안희정을 통해서 2018년 때 안희정을 통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테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같이 연계돼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안철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총선을 통해서 하시는 이제 예비하시는 국회분들에 대한 연계성을 통해서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써니전자는 안철수를 통해서 올라갔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안희정을 통해서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는 한 가지의 테마를 통해서 엮여서 가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안철수를 통해서 이슈가 크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빠지게 된다면은 좋은 이슈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 4,000원 초반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입니다. 지난 주말에 신격호 명예회장이 타계했죠. 이와 함께 롯데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낙철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배구조, 대기업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롯데지주, 롯데칠성우 이런 우선주들이 우선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었던 주식 보유주 중에서 롯데지주랑 롯데칠성이 가장 롯데지주를 가장 많이 가졌었고 두 번째가 롯데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우선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한번 유동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상한가를 가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고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그룹의 비상장 계열들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신동빈 이 롯데그룹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배구조 개편과 또 하나 이제 상속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비상장 해상들에 또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 롯데칠성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오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큰 상승이 나왔지만 이 롯데지주가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롯데칠성오 또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오늘 롯데지주가 이 상한가를 잘 마무리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 물량이 작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가 꼭 정해두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의 최낙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께서 1월 10일에 동진 세미캡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벌써 15%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컴은 최근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주도주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수혜 업체로 거론되고 있는데 아마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입 규모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 3억 불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LCD라든지 OLED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도 회로들을 제작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에도 포토레지스트를 수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기업들의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일본 제품으로 수입액이 3억 불 정도 이상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국산화 대체 수혜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겠고 또 업황 자체도 지금 반도체 쪽에 투자 설비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수혜 그리고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도 주가의 상승 흐름에 충분히 일조하고 있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일부 좀 눌림목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J컨텐츠 같은 경우가 올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드라마 삼각 이슈 때문에 실적이 일부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드라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주요 거점의 메가박스에 대한 티켓 가격을 티켓당 1,000원 정도의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엑스점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10개 정도 점에서 아마 그 포인트에서 아마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그 영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 가격이 상승되면서 어느 정도 올해는 상당히 좀 그 영화 부분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분이 지금 아마 수목극이 JTBC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컨텐츠가 JTBC 쪽으로 드라마를 수목금을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중에 수목극이 추가되면서 세계로 증가할 것으로 역시 되고 있어서 드라마에 대한 추가적인 수혜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넷플릭스와 또 새롭게 이야기된 어떤 계약건이 실질적으로 5편 이상 진행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드라마 제작사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한령 제재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컨텐츠 미디어 쪽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J-컨텐츠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2분기 수목고 신설과 넷플릭스의 공급 급증으로 드라마 사업과 실적 레벨업 될 것 같고요. 영화도 아마 중박 이상의 올해 라인업들이 대부분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라인업 회복과 그리고 수직 계열화 완성으로 마진 개선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주 좀 오른 이후에 일부 눌림목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41,0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와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68% 상승하면서 2265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60선까지 살짝 빠지기도 했지만 6포인트 올려내면서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상승 흐름은 외국인이 이끕니다. 벌써 8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765억 원 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기관을 매도하면서 3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연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62,000원대까지 올라왔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0만 원대 다시 한번 터치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네이버가 1% 넘게 빠집니다. 19만 원 선 이탈하면서 18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44만 원대까지 진입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은 4%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LG화학 34만 6,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지난주 금요일과 대비해서는 4%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현대모비스가 다시 8위권입니다. 0.2% 강보합권 24만 8,5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하락세 지속합니다. 0.57%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7만 4천원대. 그리고 LG생활건강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들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 현재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42만 원대까지 진입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0.14% 강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8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87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2포인트 올려내면서 89포인트에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약한데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5만 4천원대에서 5만 5천원대까지 진입됐네요. 그리고 HLB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좀 등락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CJ ENM 장 초반에 1% 급락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보합권까지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된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키워나갑니다. 1.5% 이상 하락하면서 19만 1,7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1%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8만 5,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한 때는 8만 6천원대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오늘도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2%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필러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만 5% 이상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5만 6천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나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만 1,850원대 그리고 9위권은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고 10위권의 휴젤이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거래됩니다. 42만 5,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은 1,159원대에서 61원대까지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보다 2원 가깝게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고 제가 모자라지만 최대한 좋은 정보들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현재 시장 양시장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장 초반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2260선에서 강보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일 바이 코리아를 진행하면서 미국 증시 따라서 매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지금 단기 심리 지표상 과열권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고 상승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원화 환율이나 위안화 동조화의 이제 절상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지금 상승에 기대하고 있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반등에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보니까 오늘 또 휴장이더라고요. 네,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제 휴장이 됐고 기존에 이제 10거래일이 지나면 3만 포인트를 돌파할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시고 속빈 강정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 이제 기업 실적 발표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일단 잘 보시되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설이나 춘절 관련해서도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 유업이나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도 오늘 많이 상승하고 있고 키움증권이나 한샘, NH투자증권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고점부에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눌림목이 항상 발생했을 때 진행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니까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다보스 포럼 자체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 이제 움직이는 게 좋고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춘절이나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주가 지나서 진행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보스 포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보시고 그 후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좀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백신 관련주 이제 바이오 말씀드렸었는데 바이오나 이제 백신 관련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해서 그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죠. 네, 환자가 17명으로 지금 늘었다는 소식에 춘절 대이동에서도 이제 이상이 비상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백신 관련주들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관련주들은 오늘 많이 상승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마스크 관련주들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폐렴 이게 마스크로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마스크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폐렴이 딱히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화산재 말고 산불재 같은 것들이 날려서 이제 마스크 관련 주들이 오늘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 생산 관련해서도 오늘 상승을 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 주들도 잘 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는 지금 당장보다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선에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 천천히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화장품 이제 설이나 춘절 관련해서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섹터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겠습니까? 어떤 섹터 말씀하세요?
종목 어떤 것들 보면 될까요? 여러 가지 섹터 종목.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네. 또 종목 보려면 어떤 것들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삼익악기라는 종목입니다. 뭐 단기성이 있는 종목인데 향후에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좋은 종목이고, 일단 삼익악기는 다 아실 테지만 피아노나 이제 기타, 현악기, 이제 관악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피아노 시장 기준으로 30%를 잡고 있고 해외 60% 매출이 중국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피아노 보급률이 5% 미만이에요. 네, 향후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고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미국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베트남이나 이제 러시아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추후 이제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상 실적 기준도 이제 PBR이 0.9배로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춘절이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시진핑 뭐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방한과 관련해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투자자의 심리가 있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2,090원에 오늘 초가가 조금 떠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가 자리에서 잘 보시고 목표가는 2,200원 드리는데 손절가는 5일선 근처에서 바로 나오셔야 돼요. 눌리면은 뭐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하고 다시 반등할 여력은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 손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섹터 살펴보고 왔고 일단 오늘의 픽 종목으로는 삼익악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피아노와 기타 등 현악기를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꼽히는 이런 종목인데 매수가로 2,09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049원 제시해주는데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65% 상승하면서 2265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장중한 때는 690선 터치했는데 현재 조금 눌리면서 689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해서는 테마주 관련해서는 마스크 종목들 그리고 메르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